살면서 정말 아는 게 힘이라는 생각 많이 하시죠? 저는 정책자금에 대해서는요, 정말 아는 게 돈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문의하시는 분들이나 제가 관리하는 대표님들을 보잖아요. 그럼 잘못된 정보나 오해가 되게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기대출이 있는데 정책자금이 되는, 아니면 정책자금이 이미 좀 많이 빌린 게 있는데 또 추가로 정책자금이, 사실 그게 다 가능한데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오해 없이 정책자금을 혼자서도 진행하실 수 있는 대표님이 되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영상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기대출이 있는 분들이요, 당연히 정책자금을 먼저 원하시기 때문에, 왜냐면은 이미 은행에서 대출을 빌렸는데 더 이상 빌릴 데가 없어서 정책자금을 원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건 당연히 되는 건데, 다만 은행에서도 정책자금이나 기대출이 있는 분들이 신규 대출을 할 때의 기준이 있겠죠. 그건 정책금융기관이나 은행이나 다 마찬가지인데요. 그 기준은 지금 곧 한 번에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근데 일단 먼저 그 전에 앞서서 정책자금끼리의 중복 사례를 알려드립니다. 실제 제가 관리하는, 그리고 이제 계속 같이 컨설팅을 해드리는 대표님들이 계신데, 그 기업들의 사례를 한 기업은요, 작년 12월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1억 5천만 원의 대출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1월에 신용보증재단에서 1억의 대출을 했습니다. 바로 한 달 사이에 곧바로 소진공, 그 다음에 재단에서 대출이 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사례의 기업은요, 올해 2월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3억, 그 다음에 그 3월에 바로 신용보증기금에서 16억 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례는요, 이건 좀 특이한 케이스라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2023년 9월에 소진공에서 8천만 원의 대출을 했고요. 바로 다음 달 똑같이 또 소진공, 그러니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3억의 대출을 했습니다. 같은 소진공이지만 근데 자금 종류는 달랐어요. 이렇게 제가 이제 사례를 알려드린 건요,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 하지만 다 각기 상황과 내용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그 내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공식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정책자금에서요, 직접자금하고 직접자금이 같이 진행하잖아요. 그거는 기간에 상관없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5인 이상의 사업장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가고, 상시 인원 수가 5인 이하의 5인 미만의 사업장, 우리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대출을 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5인 이상인데 10인 미만인 제조업 같은 경우는요, 둘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업종들이 좀 있죠. 그럴 경우에는요, 바로 한 달 사이 중진공에서 소진공에서 그런 사례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제 기업들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대신 동일한 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이미 지금 자금을 진행하고 있는데, 또 다른 직접자금을 또 진행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직접자금들끼리 같이 또 중복이 진행하고 있을 때는 동시에 진행은 어렵다는 거죠. 같은 기간 내에선. 그리고 우리가 직접자금하고 간접자금을 위에서 많이 알려드린 것처럼 사례로, 예를 들어서 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재단 동시에 진행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신용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도 둘 다 동시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간접자금과 직접자금, 간접자금은 우리가 보증서를 써서 은행에서 하는 대출을 말하는 거고요. 직접자금은요, 국가에서 직접 대표님 통장으로 돈을 주는 자금을 말하고, 그리고 우리가 간접자금과 간접자금은요,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을 하시다가 정말 매출이 많이 늘은 거예요. 정말 매출이 막 진짜 4, 5억 돌파하고 그 다음에 거의 10억 가까이 되면서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는요, 추가로 우리가 재단에서 돈을 빌렸지만 이제는 신용보증기금으로 가야 될 사이즈가 됩니다. 기업이요. 그러면요, 신용보증기금에서 또 대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금 입장에서 봤을 때도 현재 신용이나 매출이 좀 확실하게 좀 애매하다, 살짝 빌려주긴 하는데 약간 불안하다 싶을 때는요, 그 전에 있었던 신용보증재단에서 있었던 대출금을 다 갚고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 갚고 오면은 1억을 해줄게, 그런 식인 거죠. 아무튼 이건 좀 애매할 때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이런 걸 보면요, 우리가 직접자금과 직접자금, 직접자금과 간접자금, 그 다음에 간접자금과 간접자금이 다 서로 그 중복이 되는 그런 공식 아닌 공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출이 돼 있어도 되는 게요, 정책자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기대출에 정책자금 있었을 때 되는 정책자금의 기준을 말씀드리면요, 일단은 기대출이요, 매출초과 여신이라고 해서요, 연매출보다 더 큰 매출이 있잖아요. 그럼 거의 잘 안 해주려고 합니다. 뭐 창업 7년 이내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들이 괜찮다는 그런, 원래 창업 7년 이내 기업이 다 봐주려고 하고, 그런 기업이라도 잘 안 해주고요. 그리고 기대출이 현재 매출의 40% 이상이 있다, 그것도 좀 꺼려합니다. 일반적으로 40% 미만의 대출을 갖고 있어야지, 매출 대비. 그래야지 더 안정적인 회사, 돈을 잘 갚을 수 있는 회사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신용보증재단이나 신용보증기금이나 뭐 중진군도 마찬가지지만, 일단은 증액보증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 보증서를 쓰는 곳은요. 그래서 여기 이 기업이 보증서를 이미 대출을 했지만 매출이 계속 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추가로 더 사업 자금이 필요할 수가 있잖아요. 물론 이익으로도 사업을 하지만 그 이익으로 하는 사업이 어떻게 보면 기업을 키우는 데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성장을 하라고 추가 증액 보증이라고, 또 한마디로 우리가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금에서 대출을 한 번 받고 끝이 아니라 계속 성장하면서 줄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러니까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된 정책자금 때문에 좀 너무 큰 돈을 쓰고 계시거나 잘못되게 지출하시거나 잘못된 사람들한테 맡기거나 하는 내용들이 참 많이 보거든요. 그리고 상담하면서 답답함을 제가 느끼기도. 그래서 오늘은 그런 생각이 나서 이제 이렇게 좀 많이 오해하시는 이야기하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은 이 내용이 대표님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내용을 합니다. 이상으로 해결사 김정이었습니다.